자, 민법 200제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에 기출문제는, 그러니까 기출문제 자체는 최대한 배제했고요. 근데 지문 자체는 다 들어가 있어요. 변형 지문입니다. 그리고 제 난이도는, 풀어보신 분도 쉽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고요. 상이에요. 상 중에 상호부 상입니다. 극상입니다. 극상. 베이스를 저는 항상 가장 어려운 애에 맞춰드리거든요. 14년 기준으로 항상 문제를 맞춰드려요. 그래야 이게 원형으로 나오든 이 원형 지문이 지문 사료로 나오든 시험장 가서 쫄면 안 되거든요. 속된 말로. 그러면은 지문이 못 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번 같은 거 보면은 요거는 판례 원형이니까 괜찮겠다. 근데 2번은 딱 넘겼더니 사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3번도 넘어갔더니 오지선단대 사례란 말이죠. 4번도 넘어가는데 제한응사 조문 괜찮아. 통과되는데 5번 또 사례가 나왔죠. 특히 5번 같은 문제에 이거 지문을 없애고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5번으로 넣으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변시용 지문 오지선다 사례형이 나와요. 이것 중에도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 수험생들한테 더 어려워요. 이게 더 어렵습니다. 이거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한 지문만 몰라도 다 틀려요. 오지선다는.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소위 말해서 보세요. 한 지문, 두 지문, 세 지문, 네 지문, 다섯 지문. 모든 영역대에 공통된 생각이죠. 1번, 2번, 3번은 버리는 카드예요. 버리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박스형 조합이죠. 박스형 조합. 이건 소거가 되니까. 근데 오지선다는 소거 안 되니까 요런 지문에 조금 더 익숙해지시라고 작년에 비해서 제가 박스를 거진 다 풀었어요. 박스를 다 풀고 오지선다로 훨씬 더 많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문 같은 거는 웬만하면 다 박스로 해버렸고요. 그래서 요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 11월달 하루 공부죠. 지금 일주가 지났으니까 오전 오후는 각자 하실 거 하시고요. 형사를 하시든 공법을 하시든 플러스 국어는 아닌가요? 선택 과목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이거 예습을 좀 해 오셔야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행정법 수업 때문에 이제 수험생들이 조금씩 들어가실 것 같은데 좀 해 오셔야 수업 시간에 완전 집중할 수 있습니다. 판서 최소화 시켜드릴게요. 웬만하면 판서 안 하게끔. 그리고 요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그동안 10월까지 공부를 그래도 형사, 민사, 공법을 다 해봤는데 요게 체크가 되어야 돼요. 알고 있는 건 공부한 거죠. 공부한 건 알고 있는 거고 모르는 건 이거 두 개 안 한 거예요. 근데 세모 걸리는 건 모르는 겁니다. 세모는 모르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OX가 확실해야지 세모는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더 이제 여기에 이거 확보되는 순간 합격에 조금 더 가까워지죠. 이걸 과연 구별할 수 있냐, 기출과 미기출을 구별할 수 있느냐까지 가는 순간 이거는 거의 끝판왕 간 거예요. 딱 보자마자 이게 면연도 변시기출까지 나오는 순간 엄청나죠. 이게 되신 분들은 사례형이 자연스럽게 다 됐다는 거거든요. 사례형 분석도 다 됐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해보시고 저랑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괜찮아요. 이거 난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수업 시간에 제가 해드릴 테니까 완전 집중하시고 중요도 체크를 다 해드릴게요. 원래 이거 100지문 거의 다 암기인데 그 와중에서도 A급 지문들을 현출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스크린만 하고 끝내세요. 스크린만. 안 그러시면 시간이 민사가 거의 저녁 타임을 다 잡아먹게 되니까 많이 잡아봐야 여기서는 가볍게 여기서는 찐하게 보셔야죠. 30분이니까 가볍게 찐하게 보시고 그리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20문항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건 이제 틀만 잡아드려요. 틀만. 필기는 거진 하지 마시고 항상 기본 베이스 매매 들어가고 얘네들 분쟁 터지는 거죠. 그럼 이 분쟁을 규율하는 법 나올 거고요. 이게 법원이죠. 법원. 그래서 첫 번째로 요거 공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관습법 판례는 중요한 판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종중 구성원이랑 제사주제자. 비법인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종중은. 이거는 가족법 가서 할 거예요. 이미 기출이 여기서 됐죠. 올해 12년 기출이 여기서 됐어요. 어디서 되셨는지 기억이 나세요? 물건에서 됐죠. 물건. 제사주제자, 유체 유골, 제사주제자가 단독 승계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아직 남았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남았다고 했는데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종중 뭐와 관련된 판례지? 구성원 판례 자연스럽게 등장이 되는 거죠. 이제 요 한 분 남았습니다. 비법인 산한 라인에서. 그래서 관습법은 항상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규율하는 법은 이제 공부를 계속 할 거고, 그럼 규율하는 대원칙이 있지 않느냐.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은 헌법 가서 공부하세요. 소유권 절대, 사적자치 원칙, 과실책임 원칙. 이건 헌법 가서 공부하시는 거고, 재산권 헌법 23조, 헌법 10조, 그 다음에 과실책임 경제질서죠. 요거 수정 원리를 우린 공부할 겁니다. 수정 원리. 공공복리를 최대 원리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주소 찾기 해드리는 거예요. 주소 찾기. 공공복리 최대 원리로 해가지고 이거 구체화된 거 원투펀치 두 가지 공부하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얘는 별표 하나 들어갑니다. 출제 예상 포인트. 출제 예상 포인트가 얘는 하나 들어가요. 이거는 3개 들어가요. 103조는. 103조는 근데 뒤에서 하죠. 얘는 2개 들어가고요. 그럼 보세요. 얘도 지금 표현이 권리, 남용, 신의, 성실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죠. 이걸 또 구체한. 또 구체한. 왜냐하면 이유가 추상적 법규범이다. 근데 명문의 규정에 있다.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 입구로 바로 등장하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이런 게 센 기본기들입니다. 이런 걸로 답이 갈리면 일단 땡큐예요. 그러고 나서 구체화된 판례 암기를 신나게 해주셔야죠. 우리가 암기할 건 이쪽 라인이에요. 이쪽 라인. 자, 그 첫 번째 문제 1번. 자,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은 암기 무조건 해놓으셔야 돼요. 1번은 발표를 하시고요. 발표를 하시고, 요걸 왜 암기를 해두어야 되냐면 이미 사례형 기출됐던 게 근보증 해지가 사례형 기출됐죠. 근보증 해지. 그때 쓰는 게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권 가부잖아요. 바로 요 내용 사례형 현출이죠. 진하게 읽어보세요. 어디서 끊었는지. 그러나 전까지만 암기사항입니다. 암기사항. 자, 첫 번째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죠. 현저한 사정의 변경 키워드. 그 다음에 밑에 더 중요한 키워드죠.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이게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해제권 발생 사유죠. 해제권 발생 사유. 법정 해제권이 아닌 신식에 따른 해제권 발생 사유. 지금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점. 그럼 두 줄 밑에 내려오셔서 그 요건 플러스 객관적 사정인데 계약 성립에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 해설은 필요하실 때만 보시고 웬만하면 원형 지문 그대로 지문화로 암기를 시켜버리세요.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을 의미하지 밑에 주관적 사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평소 알고 있었던 거. 이제 이러한 법리를 밑에 줄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속적 계약관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적용시키겠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근보증 파트 대표이사 해지권이 등장하는 겁니다. 1번이 왜 중요하냐면 1번 지문의 중요성 이유는 여기죠. 사례형에서 찾아내시는 거. 해제권 발생 사유. 여기서 찾아내시는 거. 당연히 먼저 이걸 공부하실 거고 법정해제 없으면 혹시라도 약정해제, 합의해제 찾아내실 거고 올해 선택형 기출이 여기서 됐죠. 합의해제. 사례형 기출은 항상 법정에서 되고 565조 1항 약정해제권 잔대금
사례형 기출이죠. 잔대금 플러스 자동해제 조항. 그럼 보세요. 얘 찾아내는데 없다. 얘네들 찾아내는데 없다. 565조 1항 해제권 찾아내는데 없다. 그래 이제 그럼 신의칙으로 해제 한번 해볼까?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것도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는 명백한 이해인 거죠. 이것도 원형 지문이 나중에 암기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놈입니다. 이제 판례가 여기까지 확장을 시켜놨죠. 사정변경 해제권, 해지권. 이제 요 법리는 대동단결로 끝난 거예요. 지금 요거 찾아내셔서 다음번 목차가 보세요. 이게 첫 번째 목차예요. 사안에서 봤더니 법정해제 없다, 약정해제 없다, 합의한 사항도 없다, 자동해제 조항도 없다. 지금 신의칙으로 봤더니 명백한 이행거절 사항도 안 나온다. 사정변경으로 해제할 수 있느냐? 다음 목차가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이 원형 지문이 안 나오면 큰일 나요. 그러고 나서 사안포섭 들어가시는 거죠. 자, 요게 생 원형 지문이고요. 지금 요 판례가 일반론 판례고요. 자, 그리고 구체화 판례가 근보증이죠. 근보증. 특정 채무, 확정 채무 해지 안 된다. 불특정 채무 된다. 이렇게 해서 구체화된 판례 하시고 사안포섭 하시면 돼요. 딱 한 번 등장했으니까 이제 선택형에서 등장할 때가 되죠. 1년 텀 두고. 그래서 신의칙은 공부를 해두셔야 된다는 점. 자, 그리고 2번 지문은 뒤에서도 할 건데 미리 봐두세요. 갑이 자신의 토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물건적 청권 시스템 들어갔죠? 그 물건적 청권 시스템이 최종 항변 수단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상실되는 건 아니니까 여전히 부당이득 불법행위는 청구할 수 있다. 이 지문 자체가 A급 지문이죠. 사례형을 보면은 213조, 214조, 741조, 750조를 다 들어가요. 근데 213조, 214조는 구체적 권한, 유치권이라든지 점유취득시효라든지 기타 등등 동의양 법정이상권으로 기각된다 하더라도 그죠. 건물 그 자체가 대질점유해버리면 부당이득은 나오죠. 확인하시고. 자, 3번도 아직 미기출 영역대 암기해 두셔야 되는 차고성과 상계입니다. 요거는 오른쪽 해설로 가실까요? 해설로. 3번도 별별 하시고요. 이거는 해설 그 자체로 들어가세요. 일단 선택형이 먼저 등장할 겁니다. 사례보다는. 상계는 워낙 A급이기 때문에. 자, 네모 박스 1번 보세요. 지금 차고 송금입니다. 두 번째 줄 끝에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핵심 키워드죠.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 수취인, 수취은행 예금계약 성립. 보세요. 이것까지는 기출됐죠.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이미 선택형 기출됐어요. 올해도 기출됐네요. 이미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A급 지문이에요. 계약의 당사자 확정 문제. 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네모박스 2번부터 수취인이 취득했으니까 수취은행이 수취인을 상대로 자동채권 가지고 상계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네모박스 2번. 자, 조사 의무가 없다. 논 거고요. 결론 암기하셔야 되는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출채권 자동채권이고요. 수취인 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이죠. 예금채권, 수동채권. 상계하는 것은 보세요. 결국은 상계 행사 요건 다 통과됐다는 거예요. 상계 행사 요건 다 통과돼서 상계 들어오니까 상대방이죠. 피상계자가 최종 항변으로서 권남항변을 들어갔다는 겁니다. 재항변이죠. 재항변. 상계항변 들어오니까 권남 재항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유효하다 끊어버리시고요. 원칙 유효예요. 원칙 유효. 그러니까 만약에 설문에서 등장해야 되는 게 요거죠. 요걸 찾아내셔야지. 두 번째. 제대로 암기하셔야 되는 건 지금 네모박스 보이시나요? 요걸로 끝이네요. 결국은 의뢰인이 반환 요청을 했고 밑에 수취인이 반환을 승낙했겠죠. 요거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반환 요청, 반환 승낙. 마지막 줄 네모박스 그대로 상계에 관한 권리 남용. 예외. 예외. 반환 요청과 반환 승낙, 그 다음에 상계에 관한 권리 남용.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꼬아내면 바로 위에 세 번째 줄로 가실까요? 수취은행이 위에 세 줄 위로 가셔서 볼드 처리된 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수취은행이 선인 상태죠. 수취은행 선이 키워드.
그다음에 밑에 줄 예금 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 이러면 반환 요청, 반환 승낙했다 하더라도 또 상계 가능이에요. 원칙, 예외, 예외의 예외죠. 이거를 어떻게 꼬아낼지는 이제 교수님 마음인 겁니다. 보세요.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을 승낙하였다면 설령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예금 채권을 담보로 대출하여 그 자동 채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상계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그쵸? 이러면 틀린 거예요. 꼬아내는 포인트가 이쪽입니다. 네모박스 2번. 제대로 한번 보고 들어가시고 상계항변 들어왔는데 상계 권남 제항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 예외를 먼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반환 요청, 반환 승낙. 사례형으로 뜨면 이건 설문 제시죠. 그리고 나서 이미 압류와 선의. 개인적으로 변시라인은 선의보다는 당연히 압류를 먼저 줄 거예요. 예, 변시라인은 집행라인을 줄 거니까. 이미 제3자 이하의 압류. 그 다음에 선의. 이 두 가지 키워드 잡고 또 얘네들은 허용.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형법에서나 볼 법한 올해 사례형으로 15년도 사기 취소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가볍게 보세요. 4번은.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거나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상 의무가 있다. 신의칙으로 고지 의무 파생시키는 거 A급 몇 개 안 돼요. 요놈 하나랑 나중에 보증해서 공부할 거 뭐 있죠? 신용상태 고지할 의무가 없다. 그 두 가지가 A급이에요. 그러니까 요 놈은 왜 알아두셔야 되냐면 요 4번 지문은 분양계약은 너무나도 잘 나오니까 요거는 틀이 있습니다. 얘가 수분양자죠. 네, 수분양자. 보세요. 지금 얘 구제 방안을 지금 찾는 건데 얘가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아까 요거 찾아내시면 돼요. 이거 사정 변경으로 가야 되겠죠. 네, 사정 변경. 그리고 이거 말고요. 계약 취소죠.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741.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해제 파트 중에 요게 가능해졌습니다. 390 채무불이행. 계약에 영향을 미칠 사항 미고지. 이게 딱 나왔죠. 이 귀책 사유 들어간 A급 내용을 이제 곧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가 뭐 남았나요? 여기 들어가나요? 네, 지금 요게 기망이고요. 기망이고 요거 두 개가 하나가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선택이지 중첩 아니다. 요거는 가볍게 통과할 겁니다. 이제 390 그리고 취소 하나 그리고 750 하나 권한 세 가지 나왔어요. 권한 세 가지. 그럼 이 사이들 간의 관계 요게 선택형 대비 A급 판례죠. 선택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중첩돼서 행사할 수 없다. 이제 뒤에 부당이득에서 보게 될 판례입니다. 부당이득 판례. 지금 우리 수험생분들이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많은 거 요 판례예요. 예. 요 문구. 계약에 영향을 미칠 사항을 갑이 고지하지 않았다. 귀책 사유 나온 판례. 이건 당연히 귀책 사유 나오고요. 위법성. 요거를 못 봤을 가능성이 많죠. 요 최신 내용을. 목차 틀만 보세요.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사기 취소가 들어갔다 기망에서 써주시는 거죠. 기망에서. 근데 기망의 개념이 나오셔야 돼요. 그럴 땐 관념을 형성시키게 하는 것 딱 나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요거는 별표 하시고 이미 기출이 됐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는 요것보다는 이렇게 두 가지를 오히려 알아주세요. 밑에다가 이렇게만 쓰면 되죠.